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12월 3일 불법 계엄군의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섰던 안기령 부대변인을 두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즉각 사살해도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을 향해 즉각 총을 쐈어야 했다는 말에 윤석열이 포고령에 적어뒀던 단어 처단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논리는 같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저항을 범죄로 보고 헌법 소홀을 군사력으로 제압하려는 그 사고 말입니다. 이런 발언이 제1야당에서 나왔으니 내란 DNA는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싶습니다. 12월 13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정치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용주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리두스 토마토가 그립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저도 그립습니다. 네, 자주. 우리 소영주 소장님 같은 멋쟁이 정치평론가를 함께 토론할 수 있어 오늘 저 영광입니다. 인싸 안진걸 소장을 만날 수 있어서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영원한 아웃사이더. 인싸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요거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개긴다. 저희가 어제 뉴스 보고서 너무 재밌었는데 윤석열이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개긴다라고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용산이 지금 이원석 총장 업무 실적, 능력, 자기 정치 이런 거 문제점 지적하면서 물러나라고 했더니 거부하고 개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언사로 보기에는 좀 힘들죠. 예, 수준이. 예. 동네 양 땡땡이 생각나잖아요. 양땡치. 사실 양 땡땡도 이렇게까지 네. 저열한 표현은 잘 안 쓰죠. 자기 후배고 조직원이었는데 또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사실은 윤석열은 그 전에도 경찰 14만 15만 경찰을 엄청나게 폄훼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찰 이자들은 검찰한테 엉까면서 크는 이상한 애들이다. 그리고 황우나 이런 애들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버릇이 그대로 다시 드러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소장님. 네. 일단 사실상 이제 개긴다란 말은 표준어예요. 네, 표준어입니다. 네. 그런데 통상 이제 이번에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사실 12.3 이 내란 불법 계엄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탄핵감이구나. 이거는 명백하게 헌정질서 위반이고요. 국기문란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본인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사적으로 노골적으로 활용한 게 나타난 거예요.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2월 3일 전에 5월 3일부터 5월 15일 그리고 10월까지 그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무혐의 내리고 명품백 무혐의 내린 이 과정 속에서 검찰 인사도 마음대로 주락거렸고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무혐의 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 와이프 건드니까 빨리 처리해라 이거거든요. 이 자체만 해도 이미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탄핵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미 그때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죠. 표현만 최악이 아니라 사실 여기 보면 또 한동훈에 대해서도 사악한 자라고 수사를 종결 안 했다니 유만으로 지가 임명해놓고.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12.3 비상계엄 불법계엄 내란 행위는 사형을 당해야 할 어마어마한 범죄인데요. 그 전에 사실 이채 양명주 사건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뇌물 수수 및 인사개입, 그다음에 주가적 장보조작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동원한 그렇죠. 거거든요. 불법으로. 예. 그걸로 이미 탄핵을 대여섯 번 당하고도 남을 이슈가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사형에다가 또 징역 한 20년, 30년이 더 추가되게 생겼다. 그럴까요? 예, 네. 국민의 그렇게 가시죠. 진역 100년 때려야 되는데 100년은 없을 것 같고.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도 동네에서는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 하더라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이 거의 이제
예. 김민수 같은 정신 나간 극우 극단주의자 외에는 예. 동네 가면 주민들한테 윤석열 이야기를 거의 못 꺼내는, 심지어 막 엎드려서 사과도 하는, 절도 하는 그런 지경. 예. 사람들이 다 욕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을 사실 윤석열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김건희 명품백 혐의 관련해서 전담팀을 꾸리면서 멀어졌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장 패싱 인사를 나중에 단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겼다라는 텔레그램이 발견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내용을 보면 예. 윤석열이 박성재 장관한테 보냈던 게 누가 보내준 거를 복분한 내용 같아요. 아, 그러면 왜 그러냐, 문장 네. 자체가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중앙 사장에게 영부인 명패 사건 신속 처리 지시한 게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끝나잖아요. 아 그러네요. 장관한테 있습니다라고 그럴 안 리가 하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와 윤석열한테 보낸 의견을 이건 내 의견하고 비슷하구만. 그래서 박성재한테 보낸 거거든요. 결국엔 윤석열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왜 경천이 동조할 만한 일이냐면 본인 와이프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원석이라는 사람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근데 왜 이원석 송경호에 대해서 쳐내려고 했냐면 한동훈이 있었어요. 음흠. 당시 한동훈이 그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김건희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균열이 생겼고, 예. 검찰 내부에서 이원석 송경호를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음흠. 그러면서 조짐이 박성재를 임명하고 민정수석을 또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년의 과정 속에서 저는 10월의 마지막 조치는 이원석 송경호는 다 드러냈어요. 개기는 사람들은. 근데 한동훈만 남았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10월에 잘 생각하면 곽종군 그 방첩 특전사령관을 국군에다 불러서 한동훈 잡아라. 당장 총으로 쏴 죽이게. 한동훈만 못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마지막에 체포조에 12월 3일 날 명단에 올라간 게 한동훈이에요. 근데 저는 1년의 과정이 이게 5월부터 12월 3일까지 쭉 펼쳐놓고 보면 이게 다 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적인 어떤 배경에서 비롯됐을 것이고, 이게 15일 날 또 특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한번 지켜보시죠.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드러났잖아요. V0가 김건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권력 관계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영육을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서열이 넘버 원이 김건희, 넘버 투가 윤석열이었던 거지만 그냥 서열 관계를 넘어서서 영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김건희, 최은순 이 집단이 윤석열을 어렸을 때부터 뭐 스폰 해주고 뇌물 먹이고 뭐 온갖 추문을 같이 일으키고 비리를 저지르면 또 비호받고 또 그러면서 무속인들 소개시켜주고 검찰 그만두려고 하는 자를 아니야 너 크게 될 자야 왕자 쓰고 다니면 대통령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 대통령이 되니까 윤석열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감히 나의 절대지존 일종의 윤석열의 홀리머더가 김건희인 거예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독생녀이시고 네. 부인이긴 하지만 독생녀나 다름없는 절대지존을 건드려? 어허. 처음에 한동훈이가 처음에는요 도이치모터스도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그 도이치인가 뭔가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해요. 김건희 한동훈도 안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언급해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이치인가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지가 비대위원장 해보니까 또 대표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은 좀 바뀌잖아요. 뭐 그 김건희 특검을 조금 뭐 검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주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원석 날리고 송경호 날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박성재랑 김주현이를 예. 앞세워갖고 완전 똘마니 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박성재는 내란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국정파괴 공범이에요. 저는 근데 이 시점에서 제일 열받는 게 도대체 그 정치검사들 그다음에 뭐 대장동 항소 자재 논란 때 난리 피웠던 자들 다 어디 갔나요?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가지고 윤석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가 싹 다 이렇게 검찰을 농단했네. 이건 검찰 농단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단 한 놈도 글을 안 쓰네. 아, 와, 나 같으면 창피해서 항의 예. 사표 되겠어요. 예. 우리 조직이 이런 조직이었군요 하면서. 요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긴 한데 진짜 그냥 개인 로펌처럼 검찰 전체가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또 이제 윤석열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김건희는 검찰 인사날 아예 이제 박성재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텔레그램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 이원석 총장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하고요. 네. 그러니까 V제로란 말이 이제 맞는 거고 안소연 말대로 곳곳에서 이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의 전반에 대해서 인사뿐만 아니라 사건, 국정의 프레임까지 다 지시를 하는데 그 대한민국에서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회 전체 위인 것 같지만 13개 부처에서 제일 건재순위 높은 데가 법무부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거기가 법무부가 뭐 부총리급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지만 법무부가요 사실상 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가장 높이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을 본인 모순 부리듯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의심을 했냐면 이 박성재 당시 장관이 김건희를 김한빵이라고 써요. 김한빵. 안빵마님. 근데 그 김한빵을 언제 썼을까 저는 궁금해요. 자기를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끔 김건희가 해주고 나서 김한빵으로 쓴 게 아닌가. 안빵마님이구나. 내가 충성할 때는 거기구나. 그때부터 이게 김건희를 김한빵으로 바꿨는지 그런 추측이 드는데 사실 아무리 이 대통령의 배우자를 하더라도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그냥 하인 부리듯이 이래라 저래라 수사 이렇게 하시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인사는 그다음에 TF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법무부에 누구 기조실장 통해서 그거 하시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김종선 여사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관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말이 됩니까? 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완전히 법무부 장관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던 관계이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합리적 의심이에요. 나온 건 사실. 예. 박성재는 사실 전혀 지명도도 인지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검찰 간부 출신이만 검찰총장도 예. 못했고 중앙지검장도 아니었고. 근데 그걸 퇴역한 변호사인데 법무장관이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 근데 누가 시켰을까? 저는 주도해 보면 뭐 V제로가 김건희이고 영육을 지배하던 사니까 아마 인사도 저는 김건희가 싹 다 주도했다고 봅니다. 김건희가 박성재를 예. 찍었다. 한동훈이도 대표로 안 치고 법무장관도 안 치고 그다음에 이제 박성재 안 치고 이 전부 다 김건희가 픽업한 거거든요. 뭐 우리 뉴스토마토 특종을 들었던 KT도 보면 예. 사장이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비어 있는데 나중에 김건희가 너무 공사다망해서 KT를 맨 뒤에 챙기셨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8월에 사장이 들어서거든요. 예. 10개월 동안 공백 있다가 중간에 그 사장 후보 3명이 선출되는 3명이 날아가고 김건희가 낙제만 김영섭이 왔다는 의혹이 이제 뉴스토마토 이제 그랬던 거예요. KT 사장까지 챙긴 사람인데 법무장관 안 챙겼어요. 자기 죄를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박성재를 픽업하고 박성재를 사병 부리듯이. 그래서 텔레그램 보낸 시간을 보세요. 막 새벽 4시에 보내요. 이건 뭐냐면 그 연인 간에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역시 영육으로 지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윤석열에 이어서 박성대도 이제 거기는 이제 부부는 아니까 육은 빼야 되겠네. 연인간에 새벽에 보내면 헤어져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영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떠올랐는데 왜 김건희가 윤석열의 핸드폰을 새벽에 보면서 다 문자에 답하고 있었다는 예. 거 기자회견 유일하게 윤석열이 제대로 된 소리를 한 건 그때였어. 미쳤냐? 솔직하게 미쳤냐? 김건희한테 너 미쳤냐? 정말 이건 팩트를 네. 처음으로 늘 2만 년만 거짓말인데 그거는 제대로 국민한테 얘기를 한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김건희가 윤석열의 이 폰을 가지고 박성재한테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불편하게 본인 윤석열 걸로 할 수 폰으로. 있는데. 그렇죠. 통화도 하고 텔레그램도 보내고 하는데 단지 이제 국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 윤석열이 무슨 또 어디 가서 또 문제나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거죠. V제로니까. 어디에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 인간 이러지 않았을까. 아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대통령 후보자 시절이나 영부인 초기에는 V제로가 김건희인 걸 모르고 윤석열 쪽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전화나 문자가.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싹 들여다보면서 답도 해주고 윤석열인 것처럼 심지어 전화도 받아서 저 김건희입니다. 대선 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막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V제로가 김건희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가 직거래를 하는 거죠. 윤석열 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하고. 본인이 보고받고 지시하고 인사도 하고 직접 또 명령도 내리고. 예. 예. 나는 빨리 무혐의하고 김혜경하고 김정숙이 쳐. 사실 지시 내린 거죠. 그렇죠. 지시 내린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네. 미리 이제 탄핵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사안이라든지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김건희한테 넘기거든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정질서 문란에 속하는 사안이다. 예. 그러니까 그 권한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국가의 여러 가지의 그 대소사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대 사안을 보고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최순실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최순실보다 더 할 수 심하죠.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로비 민원 때문에 했다면 또 이게 저는 국기문란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본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나 본인이 한 몸인데 본인들 사건을 덮자고 본인들의 권력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사건 덮으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거예요. 예. 이거는 그 어떤 죄보다 정말 이거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될 죄라니까요. 예. 그때 이상했던 게 갑자기 민정수석을 두지 않았었는데 예. 갑자기 필요하다면서 민정수석을 두고 그렇죠. 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박성재와 김건희 사이에서 보고 라인으로 또 작동을 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정수석 없이도 본인이 검찰 출신이고 또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김건희 VJ라도 있어서 둘이 다 예. 충분히 장악이 된다고 생각하고 민정수석 없이 한동훈 법무장관 통해서 한동훈이 그때는 제일 똘만이었으니까 그렇죠, 자기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균열이 생긴 거잖아요. 믿었던 이원석이가 갑자기 개기고 이제 얘들 표현에 하면 또 한동훈이마저도 개기고 총으로 쏴서 죽일 만큼 미워진 거죠. 사과다고까지 써놨잖아요. 한동훈이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필요했던 거죠. 직접 본인 둘이가 다 챙기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 말도 잘 안 듣는 애들도 있어서 이제 검찰 선배들인 박성재나 김주현이를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김주현이도 안 쳤고 예. 내란 다음날 비밀회동도 이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믿을만한 자들 이완규까지 그 이제 법조 3인방을 내세워서 검찰 장악을 시도했다고 봐야죠. 예.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